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경우의 수 부분을 다룰 텐데, 일단은 경우의 수 부분을 얘기하면서 좀 따분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합의 법칙, 그리고 곱의 법칙을 얘기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지루합니다. 재미없어요. 솔직히.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보면 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정말 더한다라는 얘기고, 곱의 법칙은 말 그대로 진짜 곱한다라는 얘기인데, 가장 이해하기 편하다고 할까요? 그거는 이 길 가는 것 같아. 길 가는 거. 자, A에서 B로 길을 가는데 가는 방법이 이렇게 있대요. 자, 그러면은 합의 법칙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하나, 둘, 세 개 있다. 즉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3이다.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경우의 수를 더해주겠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C라는 데가 하나 더 있어서 길이 두 개가 더 있다 라고 친다면, 또 이 입장에서 B에서 C로 갈 때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의 법칙으로 구한 거고, 어쨌든 여기에 세 가지의 길이 있고 여기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해서 이거를 두 개를 곱해서 나온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A에서 C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다.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해도 웬만하면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딱히 뭐 더 어렵게 설명하고 그럴 것도 없고 굉장히 상식적인 선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상식의 선에 맡겨두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좀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좀 문제를 푸는 맛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부분을 수업을 하고 바로 이제 순열, 조합 뭐 이런 걸로 넘어가서 이제 공식을 보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은 순열이나 조합과 같은 툴, 무기, 도구들,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해놓은 채로 어, 그냥 그대로 경우의 수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만으로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실제로 나중에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나오는 확률이라든지 실제 경우의 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도 이제 글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경우의 수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냥 어떤 도구를 내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써야 된다, 저런 도구를 써야 된다,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게 경우의 수 문제를 잘 푼다라고 꼭 얘기할 수 없어요. 경우의 수는 그냥 무조건 세는 거야.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그것도 빠르게 세냐, 이런 싸움이지, 뭐, 딱 이게 나오면 딱 이것만 써야 된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딱딱한 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좀 별로 모를 때, 많은 지식이 없을 때 일일이 해는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실제로 평가원의 출제 기조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좀 일일이 세는 방향으로. 좀 문제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더 사고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네가 순열 공식 외우고 조합 공식 외워서 그걸 적용하는 것보다 실제로 창의적으로 세는 방법을 그때그때 찾아 나가면서 경우의 수를 접근할 수 있겠느냐. 그게 훨씬 더 평가원의 관점에서는 더 좋은 물음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문제 몇 개만 봐볼게요. 요 문제는 다 봅시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수의 합이 4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보통 주사위는 이제 1에서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를 말하는 거고, 나오는 수의 합이 4나 9가 되기 위해서는 1, 3이 합쳐지거나 뭐 2, 2가 합쳐지거나 또 있나요? 없죠. 그쵸? 9가 되려면 3, 6이 합쳐지거나 4, 5가 합쳐지거나 그쵸?
또 뭐가 있나? 없죠. 자, 그럼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대요. 그럼 주사위가 하나는 뭐 1번 주사위라고 하고 하나는 2번 주사위라고 한다 하면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지금 4가 나오기 위해서 1, 3 혹은 3, 1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2,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네는 뭐 2, 2 뭐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의미가 없죠. 그쵸? 그러고 또 3, 6이랑 4, 5 있으니까 3, 6, 6, 3, 4, 5, 5, 4 해서 쭉 세면 총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7개 이렇게 써서 이제 답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한 공식이나 뭐 쓴 거 있나요? 없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1 더하기 3이 4라는 거, 2 더하기 2가 4라는 거, 3 더하기 6이 9라는 거, 4 더하기 5가 9라는 거, 그리고 합의 법칙 정도. 그렇죠? 딱 그 정도 알고 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딱 그거 3개. 그냥 일반적인 연산 할 줄 알고, 합의 법칙 알고, 곱의 법칙 아는 상태에서는 웬만한 경우의 수 문제는 다 접근할 수 있다. 이 자신감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합이 짝수가 되는 어쨌든 합 자체가 될 수 있는 수를 먼저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아. 뭐 짝수 쭉 적어보라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주사위가 가장 큰 숫자가 2개 나올 때가 66이죠. 그럼 12에서 끊기겠지. 그 이상의 숫자는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제일 작은 숫자 1과 1이 합쳐졌을 때 2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2를 만드는 건 아까 1 플러스 1이라고 했고 4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3, 3 플러스 1, 2 플러스 2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5, 2 플러스 4, 3 플러스 3 하고 보니까 이제 슬슬 뭐가 보이냐면 얘네들은 그냥 순서만 바뀌면서 하나씩 늘어. 그치? 그럼 얘네는 이제 네모를 쳐주면서 나중에 곱하기 2를 해주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써줘야겠죠. 형식을. 이렇게 써줍니다. 얘 같은 1 플러스 7은 안 되죠. 왜? 7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그럼 얘는 2 플러스 6.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3 플러스 5. 얘도 순서 바꿀 수 있지. 4 플러스 4는 어때? 순서 못 바꿔요. 그쵸? 10 같은 경우에는 일단 5 플러스 5에서 끝날 거고 위로 하나 올라가 보면 4 플러스 6 생기죠. 이 전으로 갈 수가 없지. 6보다 더 큰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7 같은 게 없다는 얘기죠. 얘는 6 플러스 6 하나밖에 안 나오고. 자, 그럼 1 플러스 1부터 6 플러스 6까지 총 6개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이거는 곱하기 2 해줘야 되죠. 6 더하기 12는 18개. 이렇게 해서 2번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 지금은 곱의 법칙, 합의 법칙 다 쓰였죠. 내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칙연산도 쓰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만 풀 수 있다면 직접 경우의 수를 구해낼 수 있다면 경우의 수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진짜로. 실제로 수능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절대. 절대 출제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막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이거는 천재들만 푸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와요. 경우의 수에서는. 알겠죠? 그냥 끈기를 가지고 풀면 됩니다. 항상. 3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약수의 개수가 2개인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 때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얘는 합의 법칙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구하라는 거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구할 수 있겠느냐 2, 4, 6이죠. 그럼 약수의 개수가 2개, 2개인 눈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느냐 2, 3, 4는 3개죠. 5, 6은 하나, 둘, 셋, 4개죠. 그래서 2, 3, 5라는 숫자 그리고 2, 4, 6이라는 숫자가 각각 A와 B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합을 하는 건데, 어쨌든 A 사건에서 나오는 거 246과 B 사건에서 나오는 거 235를 다 같이 쓴다라고 치면 결국에는 2, 3, 4, 5, 6 이렇게 써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총 5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다. 2는 그냥 마침 양쪽 다 된다. 그쵸?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1 빼고 나머지 2, 3, 4, 5, 6 5개가 다 일어날 수 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표현들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처음 이제 확률과 통계를 진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문제 많이 보면서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개념을 많이 듣는다고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은. 그쵸? 그래서 문제를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걸 또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쵸? 4번을 보면 이러한 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g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여기서도 이제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막 숫자를 일일이 넣어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x에 1부터 넣어볼래 하면서 이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x에 1부터 넣어볼래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수예요, 하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고수가 될 수 있냐면 심플합니다. 최대한 경우를 줄이면 돼요. 무슨 소리야? 경우의 수 구하면 어차피 다 똑같은 경우가 나올 텐데 어떻게 경우의 수를 줄이자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는 1부터 시작해서 x는 2, x는 3 이런 식으로 쭉 쓰다 보면 물론 이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 1 제일 작은 가정을 했을 때 x는 9까지 써야 되죠. 그쵸?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기준을 g로 잡잖아? 그러면은 g는 1, g는 2, g는 3, g는 4 하면은 이미 4부터 못 써요. 왜냐면 x랑 y가 둘 다 제일 작은 수인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가 3이 되기 때문에 얘가 적어도 이제 12를 맡아야 되는데 또 그런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어디까지밖에 쓸 수가 없냐면 4는 적어도 못 쓴다라는 거야. 그쵸? 11이 최고 숫자가 될 수 있는데 지가 4란 얘기는 12란 얘기니까 지가 3개밖에 못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은 반대로 물어보는 거야. 너는 이 x가 9개 나오는 경우의 수로 경우의 수를 나눌래? g가 3개 나오는 경우로 경우의 수를 나눌래? 당연히 바보가 아니라면 g로 나누겠죠.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를 줄인다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분류를 해야 될 때 최대한 첫 번째 분류는 큼직큼직하게 나누자 이거죠. 그쵸? 그럼 g를 1로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여기가 3이 되면서 x 플러스 2y가 11이 되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고 g가 2가 되는 경우에는 6이니까 8이 되겠죠. 뭐 여기서 3 빼면 되니까 얘는 5가 되는 거겠지. 그쵸? 이런 경우에도 이제 또 경우를 나누면서 얘를 y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x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당연히 y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여기다 씁시다. 얘 같은 경우도 y는 5를 기준으로 나누면 얘는 x가 1이죠. y는 4면 x는 3이죠. 하면서 이제 다 돼요. 뭐까지 되냐면 y는 1까지 되겠죠. 당연히 y는 1까지 내려와서 x가 9인 상황까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G1일 때 Y 값이 5개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X 값은 다 하나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G가 1일 때, 그러니까 1일 때의 총 경우의 수는 5개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요. 좀 적응감이 있는데
맞겠죠? 뭐 맞을 겁니다. 그러고 뭐 마저 구해볼까요? 이왕 시작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 y가 4를 가져가면 안 되지. x가 0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y는 3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그때 x 값은 2가 되겠죠. 쭉 내려와서 y는 1까지 올 수 있어요. y는 2도 되고 1 오면 얘가 6이 되면서 끝나겠죠. 그럼 여기서 총 몇 개가 생겨? 3개가 생겨요. 그쵸? 그리고 g가 3일 때 y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겠죠. 그쵸? 2일 때는 x가 1, y가 1일 때는 x가 3 해서 총 2가지의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개다. 이렇게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 써야 되는 개수가 동일할 수도 있어요. 일일이 정말 다 세야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뭐 대충 비슷하겠네, 되겠네, 3이 다 되겠네. 그럼 굳이 내가 y는 3, y는 2인 경우를 쓰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뭐 다 쓸 수도 있어요. 다 쓸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감안하고서라도 이렇게 분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측면에서 큼직큼직하게 나눠지는 이런 숫자들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문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오케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뭐 최상위권에서 나중에 쭉 아카데미를 쭉 밟다 보면 이제 마지막 아카데미가 흐름 아카데미인데 그때 이제 뭐 코치들이랑 이렇게 토론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저희들도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얼마 전에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잘 찾아내면 좋죠. 딱 경우의 수를 줄여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딱 생각해주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아이디어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 다음에 0 이상의 정수 xy의 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x 플러스 2y가 6 이하일 때. 자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어쨌든 xy가 0 이상이란 얘기는 가장 작을 때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쭉 작아지다가 x 플러스 2y가 0일 때까지 갈 수 있을 거야. x 플러스 2y가 6일 때부터 시작해서 즉 무슨 얘기냐면 x 플러스 2y가 6일 때 얘를 만족시키는 0 이상의 정수 xy의 쌍의 개수를 구하고 또 x 플러스 2y가 5일 때를 만족하는 xy 쌍의 개수를 구하고 쭉 내려와서 x 플러스 2y가 0일 때를 만족하는 xy의 쌍의 개수를 구하고 그래서 다 구해서 더하고 그렇죠? 이 합의 법칙이죠. 그럼 뭐 얘 같은 경우 0,0 하나의 경우에서만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위에서 생각했던 거를 좀 가져와 보면 바로 위 문제에서 생각했던 거를 가져와 보면 y를 기준으로 하는 게 편하겠죠 아무래도 y는 3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각각의 x 값이 존재할 수 있냐? 존재한다면 몇 개 존재하느냐면 판단을 하면 되죠. 다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존재할 수 있으니까 굳이 x 값은 쓰지 않고 각각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개수가 되죠. 그럼 이 자체의 개수로서 뭐 4개가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 얘는 1개겠죠. 4개. 0 이상의 정수의 쌍의 개수.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 y가 3일 때 안 되니까 2일 때
1일 때, 0일 때, y가 2일 때는 x가 1, y가 1일 때는 x가 3, y가 0일 때는 x가 5 해서 3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쭉 구해주면 될 것 같고, 됐죠? 뭐 이 정도까지만 해줄게요. 나머지는 직접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동전은 앞면,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아까 소수 구해놨었죠? 약수의 개수가 2개뿐인 거. 얘는 2, 3, 5고 앞면이 나온다.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럼 3개잖아. 앞면에 2, 앞면에 3, 앞면에 5. 3개. 뭐야?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4개의 도시 사이에는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가 있는데 A를 출발해서 모든 도시를 한 번씩만 거치고 A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그럼 이제 고배 법칙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쵸? 여기 4개가 있고 3개 있고 2개 있고 3개 있으니까 A에서 이걸 물어보는 것 같군요. A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반대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각각의 경우는 같습니다. 얘나 얘 아니에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곱하기의 결과값은 같습니다. 그렇죠? 곱하기의 그 순서만 바뀔 뿐이지. 12 곱하기 6이니까 72. 얘도 72일 거고 72끼리 더하면 144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고배 법칙 플러스 합의 법칙이 되는 거죠. 합의 법칙에 고배 법칙에 합의 법칙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된다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합의 법칙이나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확률과 통계 혹은 이제 경우의 수 부분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 수형도가 나타날 때야. 수형도가 이제 나무 숫자인데 막 이렇게 트리를 그리는 거죠. 막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고 막 여기에는 2개밖에 없는데 뭐 여기엔 4개가 있을 수 있고 막 이런 이제 어떤 나무 모양의 수형도를 그려서 푸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 엄청 어려워요. 이거 하나라도 까딱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경우의 수가 좀 깨림직해진단 말이야, 되게.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사실상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용도를 그려서 푸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누구에게나. 심지어 저한테도 어렵습니다. 깨림직하다 이거지. 정말 다 샜는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플러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뭐 표현적으로나 어떤 수학적으로 어려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깨림직할 뿐이야. 사실 그게 어떤 수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깨림직하게 문제를 틀리게끔만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고요. 왜 잘 다뤄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예정 수능이라서 요즘 트렌드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옛날에라도 출제됐다라는 건 요즘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함부로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거의 뭐 한 1%의 가능성 정도 거의 없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내신에서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학습을 하셔야 되고 제가 원래 수영도 문제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그래서 수영도
문제까지 다 찾아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였는데 막판에 강의 들어가기 전에 뺐습니다 다. 왜냐면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지식이라도 더 알고 가자 이런 걸 바라기보다는요 이 필수 아카데미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경우의 수를 바라보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거는 좀 깨림직하다, 좀 정복되지 않는다, 아무리 정복하려고 해도 내가 100%다 풀 수 있다라고 그 확신을 못 하겠다, 그런 그 늪에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라는 것은 원래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식에 매진하기보다는 실제적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표현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굳이 막 어려운 수영도 얘기를 끌어와서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뺐고요. 이제 나중에 뭐 내신 하다가 문제가 나오면 얼마든지 또 다뤄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수능이에요. 그쵸? 그 부분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대를 위해서 좀 희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좀 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상식입니다. 그쵸? 상식이에요. 초등학생 곱셈할 줄 아는 초등학생한테 A에서 C로 가는 길이 몇 개 있을 것 같냐? 라고 물어봤을 때 3 곱하기 2 못하는 학생들 많지 않아요.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의 선에서 계속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계속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일단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